네, 여러분, 황성욱 변호사 모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네. 오늘 어떤 얘기? 오늘 그 상관모욕, 대통령을 현직 군인이 욕을 하면 군형법상 상관모욕으로 처벌을 받는데요. 예. 헌법재판소 판례가 나왔습니다. 예. 그 상관모욕으로 기소된 현직 군인이 이 법이 잘못됐다, 위헌이다라고 헌법소원을 내서 그것에 관한 판단이 나왔고요. 군형법에 상관모욕죄라는 조항이 있고요. 예. 형법상 근데 모욕, 실제로 예. 대통령을 욕을 했는데 대통령은 국군 통수권자의 뭐로 최고지휘관이죠. 예. 그러니까 최고 상관에 대한 모욕죄가 성립이 되었는데 예. 이 상관모욕죄 자체가 위헌이라고 그렇습니다. 요구한 거예요. 예. 재판을 받다가 그러다가 법원에서 이거는 위헌 심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법원에서 기각을 해버리니까 헌법소원 형태로 헌법재판소에 이제 당부를 판단해 달라고 제기를 한 판례가 이제 뭐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합헌이 났죠. 합헌이 났는데. 예, 그리고 이제 다음 판례는 지난번에 주필님께서 그 조금 전향적이라고, 저는 뭐 간만에 대법원이 장님 문고리 잡듯이 옳은 판결을 했다고 판단한 건데 예, 그 지회 그 기업노조 산별노조에 있는 아니 그 산별노조 좀 이따 얘기하고 그 대법 판결에도 소수 의견이 있었다면서요. 아, 지금 상관모욕죄요? 헌법재판소에 반대 의견이 있었어요. 헌재. 한번 자막으로 보시죠. 제가 준비했는데. 예, 육군 중사입니다. 육군 중사 2011년이니까 이명박 대통령 재임 시절이죠. 그 트위터에다가 쥐새끼 4대강으로 총알장전에서 신고한 KTX 수돗물까지 다 헤쳐먹으려는 듯, 또 뭐 각하새끼, 명박이, XX새끼 라는 표현을 써서 이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확정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 재판받는 와중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헌법소원으로 이제 제기를 해서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왔습니다. 다음 보시죠. 예. 9명 재판관 중에서 7대2 합헌이 나왔는데 뭐 왼쪽에 보시면 합헌으로 이제 판결한 뭐 내용은 시청자분들도 읽어보시면 상식입니다. 지극히 상식적이고. 예, 지극히 상식적이고, 뭐 제가 군대에서 훈련 받을 때도 직속상관 관등성명 해가지고 처음부터 대통령 이렇게 시작했거든요. 훈련 받을 때 뭐 달달했으니까 직속상관을 모를 리가 없었을 것이고, 제가 이제 문제를 좀 삼고 싶은 것은 위헌 의견을 낸 2명의 재판관입니다. 지금 아까 사실관계 보셨죠? 저 일하는 건 2명이군요. 예. 그 아까 사실관계에서 뭐 다 헤쳐먹는다, 쥐새끼 이런 표현이 났는데, 이걸 위헌이라고 하면서 풍자해악을 담은 문학적 표현과 정중한 표현을 비꼬아서 하는 말, 인터넷상 널리 쓰이는 다소 거친 신조어 등은 보호받아야 된다, 뭐 이렇게 판시를 하고요. 그다음에 뭐 표현의 자유의 본질적 기능이 훼손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과연 이것이 표현의 자유 안에 포섭이 될 수 있는 표현일지 제가 좀 정말 의아했습니다. 저는 원래 9대0 합헌이 나올 줄 알았는데 위헌 의견이 2명이나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놀라워서 한번 갖고 나와봤습니다. 표현의 자유의 본질적 기능이 해소된다. 이 명단이 혹시 있나요? 이 2명에 대해서는? 이 2명에 대해서 명단은 공개는 돼 있죠? 네, 돼 있습니다. 예, 찾아보시면 금방 나옵니다. 예, 헌법재판소 판결은 명단이. 근데 이 사람들은 그 본질적 기능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뜻을 잘 모르. 본질적 기능을 훼손할 수 있다고 얘기하면, 예. 아니 처벌을 뭐 가볍게 하자, 이렇게는 주장할 수 있겠어요. 예를 들어서 뭐 그 풍자다, 뭐 꼭 뭐 악의를 가지고 했겠냐, 뭐 앉아서 친구들끼리 떠들다 보면 뭐 사적 뭐 표현으로 뭐 한 건데. 근데 트위터라는 것은 사실 파급망이 좀 큰 매체지 않습니까? 그 사적망은 아니죠. 그런데 사람들은 앉아서 자기 혼자 하는 것처럼 착각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는 좀 집행유예 난 거에 대해서는 조금 불만이 있는데요. 제가 또 군대 얘기 나오면 좀 흥분하는 스타일이라서 현직 군인이 직속상관을 저렇게 모욕을 할 경우에 저거를 집행유예 정도로.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뭐라고 욕을 했는지. 쥐새끼. 이거는 MB 대통령을 얘기한 거예요. 4대강으로 총알장전에서 신공항, KTX, 수돗물까지 다 헤쳐먹으려는 듯. 무슨 말이에요? 뭐 신공항 사업이라든지 뭐 KTX 사업 뭐. 아니 근데 4대강으로 총알을 장전한다는 게 뭐 그러고 자기도 지금 KTX 열심히 타고 다닐 텐데 수돗물까지 다 헤쳐먹으려는 듯.
각하 새끼, 명박이 뭐 XX 새끼는 뭔가? 그러게 말입니다. 근데 총알장전에서 근데 육군중사 A라고 하는 이 친구가 정상적으로 이 사고하는 그런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요. 저 문장만 쳐다보면 도저히 논리적인 글이 아니고. 그 뭐 단문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압축 진술을 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저는 이게 병사도 아니고요. 병사는 아니 지금 그러니까 중간 하사관인데 직업 군인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이 기본적인 어떤 군에 대한 군기를 해야 하는 행위에 대해서 이 남북 대치 현실은 우리나라에서 너무 관대한 처벌을 하는 게 아닐까. 아니 뭐 남북 대치까지 안 가도 조금은 약간 인지 능력이 조금 떨어지는. 아 근데 주필님 트위터 해보시면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예. 아니 그래도 그렇지 참 이 중사가 어떻든 중사들이 보면은 어떻든 이 그 물론 조직에 따라서 많이 다르지만 그 살림은 다 살잖아요. 살림을 다 사는데 저렇게 철없이 아무 얘기나 저렇게 내뱉을 정도가 그 또 그 뒷얘기 뭐 헌재에서 판단 안 했지만 그 변호사가 주장한 것 중에 재밌던 게 상관이라는 개념이 모호하다 이런 주장도 있었습니다. 상관이라는 개념이 모호하다. 그래서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 그래서 저는 아무리 사건을 맡아도 그런 주장은 안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옛날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 상관이 누구냐니까 무식한 병사가 전혀 공부가 안 된 병사가 자기가 상관이면서 내인데 물어본다고 농담에 진짜로 상관이 와가지고 상관이 누구야 하고 물어보니까 지가 김현서 이랬다는 거예요. 그 농담이 있었어요 옛날에는. 그 군대는 이제 군대 말하자면 국민들이 수준이 낮고 잘 모를 때 가면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 군대라고 하는 군대라고 하는 조직은 특수한 조직이죠. 말하자면 돌격 앞으로를 명령해야 되는데 돌격 앞으로 했을 때 잠깐 내가 생각해보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병력 거부나 이런 논리로 갈 때 그 논리들 좌익들은 논리를 보면 참 물론 뭐 전쟁이 없고 군대가 없으면 좋겠지만 현실이 상가 죽음이 모순 덩어리이고 어떻든 공격 앞으로를 해야 되는 것인데 참 그런 것들이 좀 말하자면 이 언어적 수단을 넘어서는 그런 본질적 모순이 있는 것인데 그것을 글쎄요. 주필님이 평소에 말씀하신 너무 정치에 찌들어 있는 거 아닙니까? 군인마저도. 그러니까 그런 거죠. 군대마저도 또 어떤 아까 산별노조 얘기 좀 산별노조 관련된 판결인데요. 금속노조에 원래 속해 있었던 그 발레오 그 하부노조였죠. 이분들이 이제 나옵니다만 발레오 전장지회는 전국 금속노동조합의 하부 조직이었는데 여기 조합원들이 이제 임시총회를 개최해서 조직 형태를 기업별 노동조합인 이제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발레오 전장노조로 변경하는 결의를 했습니다. 발레오 전장지회였다가 전장노조로 여기서 이제 참석률이 91.5%였고요. 또 찬성률은 97.5%였는데 이 원래 지회였을 때의 임원이었던 분들이 이 기업별 노조로 이제 만들어졌죠. 그 노조를 상대로 해서 결의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기업별 노조로 변경할 수 없다. 이렇게 했는데 판결은 이제 보시죠. 전원합의체 판결이 났고 파기환송이 났습니다. 파기환송은 이제 항소심으로 되돌려보내는 건데요. 이제 다수 의견은 원래 이제 잘 보시면 원래 대법원 판결은 원칙적으로는 부정적이었습니다. 안 된다라고 보는 게 부정적이었는데 예외적으로 2번을 보시면요. 독자적으로 단체 교섭을 진행하고 단체 협약을 체결할 능력까지 보유한 기업별 노조에 준하는 지위를 가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해 줬었습니다. 근데 요번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추가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1번입니다. 근로자 단체에 준하는, 그러니까 기업별 노동조합에 준하는 지위가 아니라 하더라도 독자적인 규약과 집행기관을 가지고 있다면 근로자 단체만 되더라도 조직 변경이 가능하다. 요게 이제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나온 것입니다. 반대 의견은 이제 상고 기각인데요.
그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만이 주체가 되기 때문에 근로자 단체 정도 가지고 조직 변경을 할 수 없고, 이 사안은 제가 써놓지는 않았습니다만 반대 의견에서 이 사안에서 발레오 전장 노조는 근로자 단체도 아니었다, 이렇게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주의하실 것은요, 이 판결로 인해서 파기환송이기 때문에 이 판결로 인해서 바로 발레오 전장 노조가 기업별 노조로 인정받은 건 아니고요. 대법원에서 그 원심이 2만 판단을 했지 1에 관한 부분을 판단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번 심리해 보라고 했기 때문에 원심으로 내려가서 근로자 단체에 준하는 지위를 가졌다고 판단이 되면 그 조직 변경이 이제 합법이 되는 거고요. 원심이 또 사실관계를 판단해 봤었을 때 아닌 경우에는 또 뭐 안 되는, 아직 약간 유보적인 상태입니다. 어쨌든 저 반대 의원 5명이라는 거는 뭐죠? 대법원 이제 대법관들 13명이 참가해서 그렇군요. 네, 다수결로 이제 정하는데요. 다수 의견 8명이기 때문에 다수 의견이 공식적인 대법원 판결입니다. 근데 왜 저렇게 기존의 합의가, 그러니까 반대 의견이 이렇게 나왔냐면요. 우리 노동조합법에 그 보시면 그 총회를 할 수 있는 권한이 노동조합이 한다고만 돼 있지 이 노동조합 말고 다른 근로자 단체도 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명확한 규정이 없었다기보다는 저거는 제가 볼 때는 1, 2심이나 저 반대 의견을 표명한 그 판사들이 산별노조라고 하는 정치적 압력에 굴복한 거예요. 저건 논리적으로 보면, 거꾸로 보면 어떤 논리가 되느냐 하면, 한 번 산별노조였던 조직은 영원히 산별노조일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돼요. 그건 그 자체로 모순이죠. 그 산별노조원이 되었건, 그건 근로자 누구든지 간에 얼마든지 자주적으로 결사를 할 수 있고, 기존에 자기들이 속했던 어떤 지회라고 하는 공동체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조직이 동시에 공동체적, 말하자면 조직의 원리에 따라서 자기의 정체성을 결정하는데 한 번 산별이 있기 때문에 탈퇴할 때도 산별노조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하는 논리는 그야말로 자유를 침해한 근로자 자기 단결의 본질을 침해한 것인데, 어떻든 그 규약을 가지고 저런 식으로 판결한 것은, 그건 저 판결을 거꾸로 읽으면 결국 그 얘기거든요. 한 번 산별인 경우에는 산별로 상부의 허가 없이는 나올 수 없다. 이런 노예 계약이 어디가 있어요? 어쨌든 그 학설적으로는요, 지금 요번에 나온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 의견이 원래 통설적인 학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로자 단체와 그 기업별 노조에 준하는 지위가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냐고 시청자들께서 이제 의문을 품으실 수 있는데, 이제 이 사안을 바로 보시면 지회로서, 산별 노조의 지회로서 어떤 단체적 조직을 가지고 있던 이 지회가 원만하게 만약에 그 합의를 봐서 분쟁 없이 이분들이 기업별 노조로 전환하겠다라고 해버리면 그 기존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도 가능했습니다. 근데 요 발레오 전장은 어떻게 된 것이냐면 지회는 그대로 있고요. 그 지회에 소속된 분들이 그냥 나와서 총회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는 기존의 지회로서 독자적으로 활동한 게 아니라 구성원들이 나와서 그냥 단체를 만들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단체까지도 단체 구성 능력을 줄 것이냐, 조직 변경 권한을 줄 것이냐에 대해서 기본 학설상 통설은 줘야 된다라고 하셨었는데, 이 노동조합법의 그 7조에서 이 법에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니면 이 법으로 보호되지 않는다는 조문이 있었습니다. 그 조문 때문에 대법원은 축소 해석을 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그 조문이 위헌적이에요. 그렇습니다. 그 조문이 위헌적인 잘못된 조문이 있고, 또 법원에서 심사를 할 때 산별노조의 민노총 규약, 규약을 가지고 심사를 했거든요. 그 규약 위반이라는 것이었는데, 그런 논리로 하면 예를 들어서 근로자가 그럼 산별노조 지회 자체가 지회의 이름으로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논리잖아요. 지회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그 구성원의 절대 다수가 나오더라도 그것은 이미 지회가 아니므로 자기 결정이 아니다는 주장인데, 그렇게 되면 정말 본질을 침해하는 거죠. 저는
이번에 그 발레오 전장 사건을 잘 모르다가 오늘 우리 또 판례 내용까지 소개해 주니까 아주 구체적으로 인식하게 되는데 이번에 저 판결을 보고 정말 분노했어요. 이렇게 판사들이 말하자면 저 산별노조라고는 하는 것이 사회적 압력에 굴복해서 저런 식으로 한 번 산별노조에서 나올 수가 없다는 식의 그걸 만들어 놓으면 1심하고 2심에 다 지지 않았습니까, 주필님? 그러니까요. 예. 그 다시 한번 보여줘 보세요. 이게 예를 들어서 한번 보세요. 독자적인 규약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한 단체로 활동하며 법인 아닌 사단이 근로자한테 준하는 지위를 가지게 되거나 예. 독자적으로 단체 교섭을 진행하거나 단체 협약을 체결할 능력을 보유한 기업별 노동조합에 준하는 지위를 가진 경우라는 것 자체가 예를 들어서 90%가 넘는 근로자들이 97%에 이르는 공동의 의사결정을 하는 순간 그 능력이 확보되었다고 봐야 돼요. 그렇습니다. 사실 당연히 저도 이 판결을 보면서 1과 2의 차이점이 도대체 뭐였을까? 지금 주필님 말씀하시는 이미 절대 다수가 그렇게 결의하는 순간 그렇지. 이미 실질이 사라져 버렸는데 그러니까 노동자의 자기결정권이라는 것을 기존의 산별지회의 결정이 있어야 된다라고 주장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거기에 속한 노동자들이 자주적 결정권을 침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다수가 나와가지고 91%가 나와가지고 97%의 결의로 우리 다른 조직으로 가겠다고 한 거를 너건 아니야라고 주장하는 법원이 난 정말 저는 이거 뭐 구체적인 제 그 현장에는 없었지만 이 재판이라는 게 주필님 사람을 상당히 짜증나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1심하고 2심을 졌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대법원까지 가가지고 자신의 독립성을 지킬 정도라면 얼마나 당했을까요? 얼마나 몸소리가 쳐졌으면. 지금 발레오 전장은 아직도 분쟁 중입니다. 아직도 분쟁 중인데 발레오 전장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우리나라 이 울산 전체의 말하자면 그 어떤 그게 있어요. 예? 그래서 저게 이제 논란이 되었던 건데 저게 하나의 그 사회 세력 간의 무슨 그 투쟁의 접점처럼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발레오 전장 저 사건도 쉽게 갈 수 있었는데 발레오 전장의 경영자가 말하자면 난 사업을 안 해도 좋다 하고 결정적 막 그야말로 온 사업가로서의 모든 것을 걸고 붙은 거예요. 그래서 다행히 이제 노동조합도 맞아 우리 경영자 우리는 기업별로 갈 거야 하고 결심을 했는데 사실은 그렇게 대다수가 나와서 결심을 할 때 이미 그 독립된 의사결정 능력을 갖춘 조직이 된 거거든. 근데 그거를 법원에서 아니라고 부정하는 참. 근데 저는 이 대법원의 그 얼마 전에 주필님 그 대형마트 규제에 관해서 대법원에서 또 이상한 판결 내렸는데 이번엔 또 웬일로 이렇게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부합하는 판결을 하는지 그러니까 같은 대법관들인데요. 아니 근데 대형마트 규제에 지금 우리 헌법에 뭐가 문제가 있느냐 하면 공익만 내세우면 마치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것처럼 되어 있어요. 또 헌법경제조항 119조 2항의 소위 경제민주화 조항을 경제민주화 조항이 만들어짐으로써 국가가 제도를 통해서 뭔가를 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 119조 2항에 따라서 만들어진 것이 공정거래법 같은 기구예요. 말하자면 국가가 시장에 불공정한 상황이 혹시나 있을까봐 국가가 말하자면 시장에 개입할 수 있는 어떤 인스티튜셔널한 법과 질서에 맞는 하나의 제도적 기구로서 만든 것이 공정거래위원회 뭐 이런 거거든요. 소비자보호원 이런 것이지 정부가 또는 정책으로 자의적으로 국가가 자의적인 어떤 결정을 시장에다 대놓고 아무렇게나 하고 무슨 적합업종 지적하고 대형마트 규제를 자기 마음대로 하고 할 수 있도록 한 법이 아니라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를 지금 말하자면 국가의 자의적인. 근데 저도 법대 다닐 때 배울 때는 그 119조 2항은 보충적, 사후적으로 적용되는 조항이지 원칙적 조항은 아니라 그러는데 막상 이제 세월이 흐르고 보니까 마치 그게 원칙이고 119조 1항이 오히려 사후적이고 보충적. 지금 119조 1항은 거의 사문화된 거 비슷해요. 뭐 경제적 자유가 너무
침해받고 있어서 제가 오늘은 어쨌든 어떤 시청자분께서 정규전 뉴스에서 단연 건강에 안 좋은 프로는 황성욱 변호사의 문제 판결이라고 하신 분이 계셔서 네. 오늘 한번 잘한 판결 한번 들고 나와봤습니다. 아니에요. 그래도 우리가 그런 공부를 많이 되는데 이런 공부를 함으로써 우리가 그래도 우리 논리를 다듬을 수 있잖아요. 그 두루뭉실하게 그저 좀 구체성이 없이 인식하던 것도 조문을 보고 또 판결문을 읽어보고 함으로써 우리의 인식이 보다 구체성을 가질 수 있게 되거든요. 그 물론 구체성을 가지게 되면서 약간 짜증도 나고 하겠지만 또 뭐 공부해야죠. 어쨌든 뭐 오늘 두 판결은 다 주표님과 저랑 마음에 드는 그런 판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